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붙여졌는데 임 의원님, 네.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는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도 198표였었거든요. 딱 걸렸네요. 김건희 특검법 예, 하나, 부결 두 때. 개. 네, 197표 나왔으니까 네. 이탈표는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다웠다. 이렇게. 자, 이렇게 참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은 좀 많이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국힘은 네. 조포당이다. 어떤 거죠? 조물주도 포기한 당이다. 저는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예, 내란 옹호당, 맹태균, 김건희, 윤건희 옹호당.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예. 투표하기 전에 의원 몇 명은 하고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이거 다시 부결된다면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너무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허탈감을 또 안겨주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몇몇이 열심히 의원들하고 작업을 좀 해봤어요. 계엄령 해제할 때 참여했던 의원들, 그 다음에 탄핵안 가결될 때 12월 14일 날 참여했던 의원들, 그때는 뭐 그 의원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예. 했는데 그분들도 그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숨막히다, 죽을 것 같다, 미치겠다 이런 얘기들은 하소연을 하시는데 이탈표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무기명이면 그렇죠. 한번 해볼만 한데.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왜 똑같이 뭐,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해볼만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죠. 예.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걸립니까? 예, 금방 드러난대요. 근데 그게 틀릴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또 뭐 하여튼 그런데 방금 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대목에서 한동훈 개 네, 소위 말하는 맞습니다. 뭐 주로 작업을 하셨다면 주로 그쪽 계통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일차적으로 그럴 건데 참 아쉽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반란표가 일어나서 통과됐다면 다 뻔하니까 한동훈 개가 더 이제 전당대회 지금 경선 앞두고 더 고립될 수 있겠지만 진작에 결단을 했더라면 했었어야죠. 또 그리고 내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었다면 그럼 당내 역관계에서 한동훈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은 맞습니다. 예. 전부 그 계엄 옹호했고 내란 옹호했던 사람은 정치적 입지가 이제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에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계엄에 반대했고 탄압에 앞장섰던 정당성이 내란 수사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건데 시기를 놓쳤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제 결과 보면서 한동훈은 대선 주자도 되기 어렵지만 이후에 당권을 잡기도 어렵겠구나. 어차피 국힘 내에서는 이 소수파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걸 확인해 준 그러니까 어제 정무적으로 대표였어요.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잡아야 판단하지 못한 되는데 거죠. 예. 계속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본회의장에 왔을 때는 저는 국민과 함께 뭐 계엄을 그때 맡겼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는 거 그때 맞아요. 제가 뭉클했다니까요. 잘했다니까요. 제가 뭉클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 한덕수하고 뭐 이렇게 뭐 공동 정권설 뭐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 하다가 또 용산 갔다 오고 난데 사람이 또 확 또 톤다운되고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기회 다 놓친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네. 지금 보면 대선 출마하면서 그 내란 계엄 때 자기가 나섰던 모습을 가장 앞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그거대로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건데 못 간 그 거잖아요. 일관되게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일찍 접기는 했으나 저는 어제 내심 그러니까요. 혹시나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저희 박성준 수석이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이랬는데 진짜더라고요. 아하하. 참. 안 됩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내란 특검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내란 상황이 다 종결됐냐? 아니에요. 최상목 부총리 보십시오. 국회 현안질의, 국회 청문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전화기 안 바꿨다고. 그러니까 5분도 안 돼서 들통날거든. 거기에다가 안가 해동에 참가했던 참모들을 보니까 용산 그 국무위원들 보니까 당시에 휴대전화 바뀐 것들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6번 바꾼 사람도 있고 김태호 차장은 보니까 이틀간 3번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인멸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틀에 3번 바꾼 사람, 네. 6번 핸드폰 바꾼 네. 사람은 그 핸드폰을 왜 바꿉니까 이 와중에?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계속 그 새로 바꾼 전화기 가지고 수도 없이 증거인멸하고 전화하고 같이 계엄에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한테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고 그렇게 뭐 전화하고 그 기록이 나면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전화하면 10통, 20통, 30통씩 만약에 그러니까요.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또 내일 또 바꿔야 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증거인멸 바꿔야 하니까 또 바꿔야 되고 야 바꿨나 안 바꿨나 또 증거인멸 했냐 안 했냐 확인도 해야 되고 김태효는 하루에 2번 바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죠. 맞지 않다면 핸드폰을 하루에 이틀 사이에 3번, 6번 바꿀 두 이유가 없는 분한테 거지. 질문 드려보고 최근에 휴대전화 언제 바꿨습니까? 저는 작년에 바꿨어요. 이게 맞아요. 언제 기억이 바꾸셨어요? 잘 안 저는 나는데. 한 3년 가까이 된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잘 안 바뀌십니다 이거. 바꿉니다. 또 새로 해 깔아야 되고 누가 이거 바꿉니까? 얼마나 경상번호 귀찮습니까? 얼마나 귀찮은 걸려 일인데. 있어서 그래요. 2년은 써야 되거든요. 안 바꿔요. 특별하게 아 무슨 약정 걸린 것도 있지. 예컨대 분실하거나 파손 생기거나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누가 바꿨습니까? 근데 강의규라고 하는 네. 그 부속실장의 부속실장이죠. 경우 대통령실. 보니까 12월 3일 날 이 사람이 국무회의 소집한다고 그렇죠, 국무위원들한테 그 전화한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현장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돌렸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탄핵안이 가결된 그 다음 날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래도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의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미리 계엄을 알았을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것에 대한 정황이 분명히 이 핸드폰 안에 들어 있을 있을 텐데 것이다. 바꿨다는 거죠, 이 사람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구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쪽 옆에서 비서관, 따라다니던 비서관을 네, 했으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문고리 권력이라 봐야죠. 문고리 권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박안수하고 작년 그 총선 있기 3월 달에 김용현하고 등등 네. 뭐 총선이 있기도 전인데 박 대통령 저 윤통하고 네. 같이 뭐 밥 먹으면서 총선 있기도 전에 뭐 비상 대권 운운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총선 끝나고 뭐 6월달, 7월달경에 연영이가 안가에 불려가고 박안수도 동석하고 뭐 이런 그 해동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연락하는 사람이 부속실장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저것 쫙 군관계자들 김용현이 뭐 몇 시에 누구 대통령과 만나고 이런 걸 일정을 다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강의구인데 그럼 강의구가 계엄에 대해서 몰랐겠냐? 누구보다도 계엄이 선포될 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또 2차 계엄을 내릴까 말까 하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강의구다. 강의구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 아직도 검찰 수사도 안 받고 한 있잖아요. 번도 조사를 안 그러니까 받았다고 제일 그게 알려져 답답해요.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성역이야 성역.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요. 파면이 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 사표 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이거 반려한 거잖아요. 엄중한 시기에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대요. 그게 증거인멸 계속 하라는 신호일 수 네, 있죠.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라는 말이 무슨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인 네.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렇군요. 휴대전화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경찰이 대통령실이나 공간 압수수색하는 거 지금 다 맡고 있어요. 비서실장이 맡거나 정진석이 그랬다는 김성훈이 거잖아요. 맡거나 네. 다 맡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휴대전화 교체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지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게 정진석이라는 거고. 비서실장이요. 비서실장 요즘 뭐 하죠? 대통령도 없는데? 뭐 하죠? 지 혼자 증거인멸 계속 하는 중이라고 보는 의심을 살 저는 수밖에 이런 없는 부분에 거. 있어서 국민들이 한덕수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네. 불만을 갖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니네 뭐 하냐. 대통령실이 지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저런 식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그 국민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하긴 거예요. 하시. 근데 어쩔 민주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럼 잡아 넣습니까? 아니 그래서 잡아놓은 건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 대목에서 경찰이 예. 물론 뭐 또 저항 때문에 10시간 대치하다가 또 이번에도 압수수색 못 했지 않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4차, 5차 압수수색 들어가는데도 아니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하고
예, 결국은 대치하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저항한다, 압수수색 못하게 한다 하면 할수록 그것은 지금도 증거인멸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이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도 예를 들어 포고령 작성을 김용현이 본인이 했다라고 했는데 모두도 못 친다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면 5등도 못 치는 큰맹이라는 거 아닙니까? 큰맹. 예. 큰맹이 포고령에 그것도 의사들 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이거는 신종 버전까지 살짝 끼워 넣고 박정희 때 했던 그거를 그렇게 신종 버전까지 끼워 넣었던 거 누가 도와줬다. 그렇죠. 큰맹한테. 예. 그러면 내란 동주 세력인데 그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누가 했겠죠. 작성해 준 거 아니냐라는 했겠죠,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왜 대통령 비서실은 강의구 실장을 비롯해서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느냐. 이것은 검찰에게도 누군가가 연락했고 뭔가 했었다는 뭔가 검찰의 고리 연락책 뭐 이런 것도 드러날까 봐서 아예 안 건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없죠. 예. 민주당이 좀 이런 얘기 하긴 해요. 뭐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너무 뭐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무법이에요. 뭐 그냥. 그러니까 법을 어기기로 결심한 집단에게는 예. 어떤 것도 국회는 방법이 없는 입법부잖아요. 거예요. 행정부가 네. 아니고 검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저희가 건 너무 탄핵 답답한 거예요. 아니 네. 특검법 정도 내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됐다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텐데 네. 그 명태균 특검법이 사실은 기권표가 좀 나왔죠. 네. 네, 무효가 무효표가 좀 나왔어요. 나왔죠, 네 무효. 표. 예. 네 표가 무효가 아니었으면 이게 가결이 되는 거예요. 고민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찍은 것 점 하나 같아요. 찍었는지. 그래서 좀 괘씸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나 싶은 거고 그러네요. 여전히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대통령실의 행태. 저거는 조속히 해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 사표 받아야죠. 그리고 임 의원님 그 1,300개 비아폰이 1,300개라는 네. 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빨리 이제 이저 서버 자꾸 그렇게 못 이게 우리 압색 못 하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1,300개가 맞다면 그 1,300개가 공직자에게도 줬을 거고 비공직자 민간인 노상원 같은 오비 출신들 네. 전역한 장교들 또 장성들 또는 그 뭐 특수부대원들 이런 그 사람들에게 비아폰이 나눠졌고 유사시에 딱 신호를 주면 그 민간인들이 주로 어떤 뭐 체포 또는 뭐 제거 뭐 이런 쪽으로 쓰려고 지급됐다가 뭐 일부 해수도 했을 수 있지만 해수 못한 비아폰도 지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도 이게 비아폰이라는 게 연구 소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갈 때 기록하고 반납할 때 기록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안 이런 이루어지는 거를 거예요, 수사를 지금. 하고 하긴 해야 됩니다. 내란 걸 하는데 딱 검찰이 지금 내란 막고 수사는 있잖아요. 딱 멈췄잖아요. 멈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실 특검법이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또 이런 생각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3년이었어요. 3년 네. 동안 별의별 일 기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뭐 고양이 놀이터에 혈세를 500만 원 썼다는 얘기도 있고 또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파면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간저에서 7일간 물을 228톤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저기 알아보니까 228톤이면 자 라면을 끓여 먹었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라면을 45만 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45 이거 뭡니까 사실은 이거? 2인 가구 기준으로 저희 집에도 보면 이거 사실 15톤 정도 쓰는 게 그렇죠. 10톤, 15톤, 20톤 많이 이게 써도 다거든요. 정말 많이 써도. 네네. 예. 아니 그런데- 물을 물 쓰듯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8톤이면 처음에는 이게 네. 이걸 쓴 게 아니라 어디 수도가 샜나? 통상은 샜을 때 이렇게 되긴 네. 한데 새도 이 정도 새도 안 나오면요 되지. 콸콸 새는 경고 것도 떠요. 아니고. 이렇게 아니, 되면 세면은 그 뭐 맹색이 대통령실인데 또 바로 고쳤겠지. 70배입니다. 70배. 70만 원이라 그죠? 예. 주도 물값만 70만 70만 원. 원이고. 그러니까 물값이 너무 쌌어, 그렇게 치면. 김혜경 여사는 네. 예. 네.
10만 원, 10만 5천 원입니까? 네. 그 법카 쓰고 기소됐지 않습니까? 기소까지 되고 재판받고 뭐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데 자 70만 원이면 7배를 그 혈세를 낭비했으니까 네. 그거는 뭐 또 횡령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파면이 된 이후에 7일 동안 쓴 물이 그 그렇죠. 정도라는 민간인이네, 거예요. 민간인. 민간인이 관절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물을 사용한 거고 공공요금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 아, 아니겠어요? 이거 혹시 근데- 뭐에 두 분이 뭐에 썼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 그런데 그 저기 그래서 생각이 안 제가 돼요. 그저께 예. 우리 김영배 의원이 네네. 대정부 질문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맞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김 의원 뭐 때문에 기분 좋은데 했더만 아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라 네. 지금 막 댓글 달고 잘한다. 그래서 그 오랜만에 한 건 했나 했더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아. 예. 지금 용산에 이사할 때 흰옥기 탕으로 보이는 목욕탕, 뭐 욕조도 그 이사하는데 뭐 가져갔다. 맞아요. 2천만 원짜리. 예. 예, 흰옥기 탕. 그 흰옥기 탕이 원가가 2천만 원 정도를 네. 한다고 그랬어요. 김영배 의원이. 그럼 원가에다가 또 치장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가니까 만약 실제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또 이윤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비싸죠. 훨씬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만약 5천만 원짜리 흰옥기 탕이다. 그럼 이건 세계 최고 비싼 예.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그 가져가면 비싼 안 돼요. 흰옥기 탕에서 네. 에라 모르겠다. 막 대통령실 물, 막 정수된 물 여기 막 한없이 그랬을 막 거라는 쓰고 거예요? 가자라고 뭐. 아, 했어요. 그랬어도요. 저렇게 아니 안 그래 나오죠. 나는 뭐 그래. 그 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야외 수영장에 물을 그렇죠. 댄다면 이 정도의 물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외 살살했는데 이게 수영장에. 뭐 수영을 그리고 할수 흰옥기 있겠나. 탕도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그 관저 공사할 그러니까 때 그거 개인 돈 횡령죄잖아요, 네, 그렇죠. 횡령죄. 개인 돈으로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캣타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었죠. 외국인과 그 교류 중에 사절단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그림을 줬고 그것을 관제에 걸어놨다가 퇴임할 때 그걸 가져갔다가 가져가서 걸린 적이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있지요. 예. 명백한 저거는 국가 원수로 횡령죄입니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좀 마찬가지예요. 공무 수행하면서 썼던 거예요. 관저에 네.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것을 왜 가져갑니까 자기가? 횡령죄입니다, 이거. 자 이게 좀 이렇게 기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째서 좀 기괴한 소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신당을 만든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네. 의원들 방에 최민희 의원이 그런가 신당이 뉴 파티인가요? 아니면 그 굿당인가요?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네, 이거 신당이 왜 이렇게 새로운 당이냐 아니면 아니면 굿당이냐? 신당이라면 경상도 말로 쉬었다 하면 쉬었다. 그건 신당. 음식을 쉬면은 못 먹잖아요. 신당이라고 시인당. 아니 어쨌든 지금 그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네. 윤석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기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만들 것처럼 이제 확실히 하다가 나중에 보류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굿당은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뉴 파티 신당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와, 이건 참 이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겠죠. 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국힘도 경선 중이고 한덕수 또 무소속 출마한다. 이래저래 좀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여론을 모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에 윤석열 당을 만든다는 거는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혼란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가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지금은 때가 아니냐? 지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선에서 뭐 100% 패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예, 뭐 헌법 소원 안 해도 국민의힘은 해체로 가는 수순이고 그럼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윤석열 당을 만들려는 그런 그 기획을 지금도 갖고 있는 그 일단이 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난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은 또 윤석열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소위 이제 정치 기획자들은 탄핵에 반대했던 35% 정도 이것이 절대적이고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더라도 뭐 35% 40%는 받지 않느냐. 그 35% 40%는 온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표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아하. 그 35%의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든지 윤석열 당을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부가 선도 창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 면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다? 35%의 착각이지. 지지가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일 것이다라고 보고서 신당 움직임도 있는데 그 배모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예. 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극진한 존칭을 쓰는 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님의 의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지기현 판사도 예, 비슷하게 뭐 그런데 그렇게 극진하게 거기에 보면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딱 하죠. 읽으면서 느낀 게 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자기네 편이 아닐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이미 선을 긋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신당 움직임으로 나온 건데 신당으로 갈 때 35%가 그럼 자기네로 모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데. 그럴 수가 그러니까 없죠. 이 사람들은 초현실 세계에서 아직도 살고 있고 초현실적인 판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몽상가들이 그 제가 저희 모인 지인이 사람들이 많다. 그쪽 저희 주변에는. 그 지역의 주변 지인들이 지난번에 형사재판 그 윤석열 네. 그 나온 거 보고서 95분인가 90분인가 혼자 얘기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고 예. 나니까는 저한테 톡이 왔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저도 상상이 왜 이게 또 그러냐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맞냐 하면 정신질환에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변호사를 저도 일을 하면서 가장 통제 안 되는 사람이 말 많은 피고인이거든요. 피고인은 말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한다면 실수를 하잖아요. 무조건 실수하죠. 네. 무조건 실수하죠. 아니 그 헌법 재판 때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뭐 나는 뭐 인원이라는 말 절대 안 써 쭉 했다가 몇 분 있다 1분 있다 1분 59초 만에 그 인원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세상 만사 다 그러니까 그 망신당하고 그러한 그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 하에서 신당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전 그 신당의 움직임이 전혀 윤석열의 의중과 무관하냐 아니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당연하지. 자 윤석열 신당 얘기가 웬 말이냐 싶고 또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다들 뭐 억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내란이 잘 됐다고 하는 분은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자 일단 지금 대선 얘기 좀 해보면요 한덕수 지금 출마론 여전하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처분 또 인용되면서 한덕수 입지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계속 나오는 겁니까? 저는 못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한덕수 요즘 최근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그 분노 유발자 너무나 화가 나요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엄중하게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렇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안 나간다라고 말하면 끝날 거를 안 나간다라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폭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과 통상교섭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빨리 자기가 결심을 해서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예 안 나간다 대선만 아니 관리하겠다. 나가든가. 그럼 아예 차이는 나가든가. 나가야죠, 나가든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뭔가 간을 보는 거 아니냐. 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임 의원님은 이제 결국은 출마 못할 네.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 출마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처음부터 대선 네.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기획설, 타이설이죠. 기획을 해서 한덕수를 한번 띄워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김문수도 띄워봤다가 하니까 또 안 되고 네. 홍준표도 혹시 또 치고 나올 수 있나 뭐 그것도 잘 될까 말까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한동훈을 줄 수는 없고 네. 유승민이 나가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한독수라도 또 뛰어볼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뒤에서 이래도 뛰어보고 저래도 뛰어보고 로또 잡는 심정으로 뜨는 사람을 이제 밀어버리자 마지막에. 자 이래가지고 뒤에서 기획하는 배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독수를 띄워보고 그러려면 그냥 띄워가 되냐. 의원들도 뭐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 한독수 또 좋아할 만한 사람들 빨리 부축해서 빨리 그 뭐 50명 연판장 돌린다 하더라. 바람 잡고 막 달려가겠습니다. 실제로 또 만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기획설이고 타의설이죠. 자기가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닌 거는 맞는데 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서 여론조사에 넣어보니까 갤럽에서 2% 나왔다가 네. 또 다른 여론조사에는 국힘 내에서는 또 2등으로 했다가 또 이제 며칠 치고 사이에는 올라왔어요. 네. 1등으로 올라서고 네.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들 강경 보수 세력 내에서의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이제 올라서는 과정까지 오면서 이것 봐라 이거 이제 간보는 과정 또 이제 타의설이 아니고 자의설 스스로도 스스로도 이것 봐라 네. 이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아주 유심히 보면서 김문수는 적겠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하고 간극이 좁아질까? 이재명 후보하고 만약에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간극이 좁아진다는 것은 일부 중도 보수들이 움직이고 이재명 후보 쪽에 있는 것이 한독수로 좀 이동하든지 아니면 지지 없음으로 답변했던 그 사람들이 일부 한독수로 가든지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좁아지는 것을 다음 주말 정도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보다가 진짜 이거 많이 좁아지네. 한덕수에 대한 기대가 바람이다. 랄 한 정도로까지 간다면 한덕수 대행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자기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 자기는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네. 내가 대권 출마를 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 감당하는 건 돈도 조직도 있지만 대선이라는 것은 온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족적들이 다 파헤쳐지는 그렇죠. 또 검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치명적인 거라도 한 몇 개라도 나온다. 그러면 뭐 질 것이 뻔한 선거에서 또 치명적인 타격까지 있고 그것이 사법적인 처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포기하겠지만 출마한다면 그런 것도 이제 뛰어넘는 본인의 결심. 그게 필요하다. 필요한데 지금 이제 뭔가 유동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느냐 또 내란 과정에서 뭔가 불쑥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만약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입을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상상하는 단계까지 간 거 아니냐. 한덕수가 나온다고 결심을 한다면 김문수가 후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나중에 밀어준다. 네,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온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협상을 해서 김문수는 그래도 윤석열의 입김으로 어느 정도 주저앉힐 수 있거든요. 수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김문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되었을 때는 근데 한동훈 은 불가능하죠.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네. 홍준표 안 이 됩니다. 과정에서 자기 지지자 그래도 나름 탄탄한데 설득이 안 돼요.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한덕수를 정말 기획설로 밀으려고 하면 김문수를 그 후보로 밀겠지. 당선시켜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인생 말년에 본인이 망신당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게 그렇죠. 이제 불가능. 그리고 정치는 그게 합리적인데 잘 아시지만 이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배짱도 정도의 없지. 배짱도 없는데 저는 그냥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할 거다. 그리고 제2의 반기문을 우리가 또 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하철 2번만 타봐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 의원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못 나올 것이다라는 근거를 다 대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다음 주까지 더 올랐어요. 그런데 불출마 선언해버리면 자 모든 후보들을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제친 상황에서 자기가 불출마 선언해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후보는 마지막에 결선 가는 2명을 압축된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가 드랍한다. 라고
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누가 돼도요 대타 안 되는 대타이고 그건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그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정치를 뭐 잘 일선에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알 만한 분이 이 정도로 즐긴다. 그냥 즐긴다는 차원 이상이다라는 네. 것이 그 대목에서 그런 거예요. 그 아까 홍준표 네. 하셨잖아요. 근데 홍준표는 후보는 분명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철규라든지 찐년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붙은 이유는 홍준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도와주고 홍준표를 도와주고 만약 1등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빚 갚아라. 당신 이래 보니까 만약 홍준표가 그래갖고 극적으로 뜨면은 계속 가는 것이고 한덕수는 뭐 안 하면 드랍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한덕수가 이기는데도 계속 나는 나온다고 막 고함 지르고 이제 자기 홍준표 씨 그 고집을 피우면은 도와줬으니까 찐년들이 또 세잖아요. 네. 끌어내리려는 거지.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잠입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잠입. 곤란한 건 예, 예, 이것 예. 때문에 곤란한 건 한덕수 때문에 곤란한 건 확실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가장 예, 그렇겠죠. 기획설에 도리어 당한다 국민의힘이 전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짧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경선 하고 있습니다. 8명 네. 출마했고요. A조, B조 나눠서 뭐 예능적 요소도 추가하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단체장 출신이 3사람이나 들어갔어요. 네. 역시 TK에 2분 다 들어갔어요. 8인에. 네. 아 근데 저는 워낙 그 2분한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철우, 이철우하고 홍준표 두 분. 네. 저는 뭐 다들 들러리 아닌가. 아. 뭐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한 건데 저는 이번에서 여전히 홍준표가 그래도 최종 4인 누가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 한번 질문 네. 드려볼게요. 4명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홍준표. 홍준표. 네. 김문수, 네, 김문수. 예. 그다음에 나경원. 한동훈. 나경원. 요 안철수 정도만 의원은 될까요? 좀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아니 그럼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든가. 지금은 이제 안철수는 다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나 네. 더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최 의원님도 4명 중에 나경원이 더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보다. 네, 3명은 좀 상수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불출마의 네. 효과를 그러니까 서울 다 지역구를 두고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도 경기도지만 아무래도 오세훈의 불출마는 나경원 쪽으로 조금 더 수혜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별로 존재감이 너무 사라졌어요. 최근에. 그런 거 같긴 예, 해요. 예.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이 다 친윤, 강성 보수들한테 다 지지를 받다 보니까 절묘하게 이제 3분할이 되어야 3명 다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는 그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찐윤 그 강성 보수들의 범위가 크고 그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에 짜있는 이 이제 합리적인 보수들의 범위는 작은 그렇죠. 포션이 작은 상황에서 한동훈도 주고 안철수도 통과시켜주고 그 정도 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파이들이. 안철수하고 한동훈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겹쳐요. 비슷하죠. 예, 겹쳐요. 그래서 지지자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안철수는 이제 더 이상 뭐 꿈꾸시기는 힘들지 않을까? 끝나. 네.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훌쩍 다 지났습니다. 오늘 제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노 임미영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